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겪게 된다. 평화롭던 내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의 그늘이 드리워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거나 학교 생활을 잘해왔던 자녀가 갑자기 자퇴서를 가져온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평생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될 것만 같다. 잘 살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뜻대로만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의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작가가 파킨슨병을 겪으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녀는 정신분석 전문이면서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다. 그러던 2001년 어느 날 43살의 젊은 나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을 받은 직후에는 자신에게 들이닥친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이 밉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아직 자신은 죽은 게 아니었고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파킨슨병 초기 단계라서 아직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다. 그래서 온힘다에 일어나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보다 하고 싶지만 계속 미루었던 일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그렇게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의를 나가고 두 아이를 키우고 10권의 책을 썼다. 사람들은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느냐고 신기해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몸이 굳어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덜 아픈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루를 차곡차곡 살아온 것뿐이라고 말했다. 만약 내가 그녀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올 때 인간은 지독하게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시간의 내용은 다르고 결국 저마다 다른 결론을 만들게 된다. 때로는 삶에서 마주한 절망적 상황이 우리에게 진짜 삶의 길을 제시해 줄 때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최선 다음엔 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차차선도 있으며 각각의 다른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경험이 최선보다 더 좋을지 나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김혜남 작가에게 파킨슨병이란 인생의 모든 길이 한순간에 막혀버린 절망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녀에게 인생의 깨달음을 주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글을 쓰게 한 기회이기도 했다. 22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며 그녀가 깨달은 것들은 독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첫째로 단점을 애써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장점에 집중하자.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 그녀는 마치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몸이 집이고 머리가 이걸 끌고 가는데 옛날에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알아서 착착 움직인 반면 지금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몸을 끌고 가기는 너무 어려웠다. 특히 오른쪽 다리가 먼저 약해지기 시작해 그 다리를 끌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움직여 보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대신 튼튼한 왼쪽 다리에 힘을 줘서 움직이면 오른쪽 다리도 같이 따라갔다. 그때 새삼 깨달았다. 힘이 남아있는 강한 쪽을 더욱 강화시켜서 움직이면 약한 쪽이 따라가는데 약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려고 하면 죽어도 안 움직인다.
즉, 약한 부분인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강한 부분인 장점에 집중해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낫다. 그녀는 말했다.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 단점은 그냥 두고 그 시간에 장점을 더 키워나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뛰어난 장점이 단점을 커버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단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남이 그 단점을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 탁월하게 잘하는 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들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 월드를 발견했다. 삶이 너무 바빠서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서 비로소 발견했다. 병으로 인해 천천히 걷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발견했다. 세상을 구석구석 바라보며 물방울같이 아주 사소한 것에도 세상의 이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유독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는데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그렇게 멋있는 줄 미처 몰랐었다. 예전에 그냥 푹 떠서 금붕어 밥을 줄 때는 몰랐는데 천천히 주면서 금붕어들을 보니 조그만 입을 오물거리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막 잠든 아기의 입가에 머무는 미소도 아름답고 깜깜한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도 아름답고 내가 잠깐 잠든 사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린 설경도 아름답다. 그녀도 파킨슨병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면서도 그걸 왜 굳이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지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 사람의 손이 얼마나 따스하고 위안이 되는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 김혜남 작가에게 있어서 한 발짝 떼는 것으로도 안 되어 기어 다녀야 할 때, 혹은 기어 다닐 수도 없어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할 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다. 누군가는 그랬다. 모든 뼈와 살이 잠자리 날개처럼 떨리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고.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도 너무 아파서 단지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새벽녘에 아파서 잠들지도 못한 채 고통을 참아야 할 때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실제로 죽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픔을 견디다 보면 아픔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때가 반드시 왔기 때문이다. 고통이 24시간 내내 똑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 조금은 덜 아픈 시간이 분명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 고통이 조금 수그러드는 시간을 기다리고 약을 먹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픔이 덜해 움직일 수 있거나 약 기운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나가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친구와 수다도 떨면서 말이다. 그녀에게 기다림은 언젠가부터 희망이었다.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반드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상상하며 고통을 버텨냈다. 어제는 꼬리뼈까지 아팠는데 오늘은 옆으로 눕는 것도 되고 몸을 다 못 움직여도 손가락은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약을 먹고 2시간밖에 못 버텼는데 내일은 어떨지 기대감이 생겼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쉽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일은 조금이라도 달라질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킨슨병에 걸린 22년 동안 그녀는 크고 작은 수술을 5번 받았고 병세가 악화되었다가 나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하루 내내 많이 아팠지만 몇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 덜 아픈 시간이 찾아왔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라서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언젠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봄은 꼭 올 것이다.
내가 만약 이런 시련을 겪게 된다면 쉽게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절망하는 시간이 좀 더 길 것이다. 김혜남 작가가 너무도 특별한 사람이라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된 걸까?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더 잘 극복한 걸까? 아니다. 저자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병원 문을 닫은 이후에는 그렇게나 많은 지인들도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자기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자신이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시련을 겪으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절망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저 한 가지 삶의 관점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뿐이었다. 정신 분석의 선구자인 프로이트에 따르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즉,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김혜남 작가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병마와 싸워 오다 보니 가끔은 아무나 붙잡고 푸념을 늘어놓고 싶을 때가 있고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었다.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도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었다.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쾌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다. 스스로 정신분석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해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사람으로서 이처럼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될 때마다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자신은 그런 스스로를 용서하기로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김혜남 작가는 내가 문제가 없고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스스로를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말했다. 잘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며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때로는 부끄럽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가 싫어하고 혐오한다. 회사에서 상사가 나에 대해 지적하면 마치 내가 진짜 별로인 사람같이 생각하여 한 번 더 스스로 나를 지적한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님의 행동을 내가 그대로 따라할 때 스스로가 싫어지는 기분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누구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다. 받아들이고 장점에 집중하는가,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는가 또는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는가의 차이이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